자, 3시가 되었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하트를 보내주고 있고, 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멘티닷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이미 뭐 이제 다 알 거고, 자, 우리 웹사이트로 가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CNN은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 보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따라서 해보면은 그냥 꽤 잘 돼요. 그런데 이 RNN은 나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는데 RNN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놓고 마치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마지막에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거기를 생각만큼 그렇게 자세히 다루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아마도 그리고 그냥 계속 RNN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우리의 파이널 프로젝트가 또 RNN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는 그런 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 잘 해왔지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해온 거는 이제 어 일단 예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인제 다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케글 컴피티션 아닙니다. 예. 그래서 괜히 케글 컴피티션에 가서 막 헤매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케글 컴피티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하고 오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할 이야기가 결국 음악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 만든 음악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런어스에다가 곧바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음악을 하나하나씩 들어보고 어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줄 거고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 이상의 음악에 대해서는 참여한 걸로 점수를 줄 겁니다. 그렇죠. 이 MIT 영상을 보면 개념을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잘 돌아가기도 하고 완전히 모든 게 망가지기도 하는 거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MIT 동영상 예 나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 사람들을 위해 굉장히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그 어느 설명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요번부터 이제 내가 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보여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지만 적어도 그 하나하나의 옵션들이 뭔지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의 링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야 하는 곳은 여기에 있는 요 RNN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숙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 개의 콜앱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뮤직 21 콜앱 링크라고 하는 거를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21이라고 하는 새로운 콜앱 링크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 뮤직 21을 요번에 나도 처음 사용해 본 건데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에서 소리를 다루는 그래서 음악을 뭐 예를 들면 뭐 웨이브 파일을 뭐 MP4 파일로 옮기듯이 뭐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뮤직 21 이라고 하는 얘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배워 가지고 얘를 일단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from music 21 import star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인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노트 그리고 D 샵 3 그리고 이 n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n의 듀레이션 타입은 have 그리고는 원래 얘를 깔고 나면 이 뮤직 21이 콜앱에 이미 사실은 깔려 있어요. 콜앱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임포트만 하면 되는데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이게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잠시 커멘트로 만들어 놓고 얘를 에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니까 누군가 이런 걸 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콜앱 자체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막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나야만 이 n.show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실행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컴퓨터만 다루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add apt repository 하면서 막 있는데 결국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막 깔아서 내가 콜앱에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여 가지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거 셋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셋업을 눌러서 얘를 누르면 지금 여기 보면 요 화살표가 있는 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요 퍼센트 캡처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여기에 계속 뭐가 깔리는 게 계속 보이는데 난 그게 보이는 게 싫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퍼센트 캡처라고 쓰면은 걔가 보이지 않고 그냥 실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얘를 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었으면 그 소리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것까지 같이 지금 인스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인스톨이 되고 나면은 여기가 별 문제 없이 그다음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약간의 셋업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셋업은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인제 뮤직 21로 돌아와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것처럼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 자 이 n.show 그러면 n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n이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했지. n이 note 그리고 D#3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D#3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배우지만 영어에서는 지금 학교 밖에서 이 사이렌이 울려서 여러분들도 사이렌 소리가 혹시 들리는지 모르는데 뭐 전기 점검하는 말. 영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C, D, E, F, G 그리고 A, B, C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D면은 거기에 맞는 음계겠죠. 그리고 샵 그리고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몇 번째 옥타브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음표는 4분 음표죠. 근데 4분 음표는 영어로 쿼터예요. 그래서 얘는 2분 음표이기 때문에 half고 그래서 사실 내가 얘를 바꿔 주면 여기가 C가 어 예를 들면 C4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에서의 그냥 첫 번째 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도고 그래서 그걸 악보로 그려 주는 게 이 뮤직 21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얘를 실행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컴퓨터에서 해 보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면은 다시 뮤직 21을 가지고 오고 이거 사실 안 가지고 와도 되지만 가지고 오고 이 뮤직 21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MIT에 있는 어떤 교수가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WV120.6 이라고 하는 게 바하의 곡들에는 바하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곡가의 곡들에는 다 번호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콜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주어진 그러니까 다큐멘트 아니면 악보 뭐 이런 것들의 전체 모임을 가지고 콜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콜프스에서 요 이름을 가진 악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악보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다음 문장은 그 악보를 내가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악보가 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 악보를 실제로 연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면 지금 여기 보면 4 개의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 parse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배울 때 얘가 뭘까? 얘가 뭘까? 이 corpus 안에 있는 다음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parse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corpus를 parsing을 하는데 하필이면 가져오는 애가 얘다. 그래서 이 corpus 안에 사실은 바하의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뮤직 21이라고 뮤직 21 그리고 내가 여기 한 개 corpus까지 해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요 web.mit.edu 이게 이제 이 뮤직 21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WV 66.6 이건 바하의 또 다른 곡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져 있는 곡들이 요 리스트 오브 월크를 눌러보면 여기에 바하의 노래뿐만 아니라 바하의 음악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명한 고전 음악가들의 음악은 여기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 악보로 보고 쓰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설명을 보면 get composer라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작곡한 곡을 다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rpus get composer 베이토벤이라고 하면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이 쭉 보이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필이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는 얘를 지금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 S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 뮤직 21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데이터 구조예요. 그래서 이 S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for i in S 그리고 print i. 자, 여기 있는 이 XML 파일은 인공지능이나 RNN이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누가 타이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은 수없이 많은 악보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XML 파일은 이 음악 그러니까 XML 자체는 이제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마크업 랭귀지는 아닌데 음악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쳐보면은 여기 보면 뮤직 21 텍스트 박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이 곡의 번호예요. 그다음에 PDF 카피라이트 누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면서 뭔가 얘가 지금 이 악보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0번일 테고 얘가 1번, 2번, 3번. 그래서 소프라노 파트가 인덱스 3번에 있으니까 그 3번 안에는 뭐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r i in S3 그리고 print i라고 하면은 그 3번 그 S3번 안에도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봤더니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은 뮤직 스트림 메저 0, 1, 2, 3, 4. 그래서 메저가 뭐냐면은 음악에 있어서의 마디예요. 마디. 그리고는 여기에 오프셋 0, 1.0, 5.0, 9.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얘가 처음 음악이 시작해서 몇 초 후에 그다음 마디, 몇 초 후에 그다음 마디 이런 식으로 악보를 정리를 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하의 음악의 요 100 몇 번 이 음악의 소프라노 파트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컴퓨터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메저를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이 마디 안에 어떤 음표가 있다, 이 마디 안에 어떤 음표가 있다, 이걸 일일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기에 recur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urse라고 하는 함수는 recursive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말로는 재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거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거에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추리 구조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게 하는 게 recurs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S3에다가 recurse를 적용해 보면은 얘가 이 S3 지금 소프라노 파트의 첫 번째 마디 그리고 그 첫 번째 마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음표가 있나 무슨 음표가 있나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면 두 번째 마디로 가서 무슨 음표가 있나 무슨 음표가 있나 이거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실행을 한 게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래블 클래프는 뭐냐면 이게 높은 음자리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타임 시그니처는 몇 분의 몇 박자이겠죠. 그리고는 노트 B. 그래서 이 노트가 음표예요. 그래서 음표 그다음에 첫 번째 마디가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0번째 마디였고 첫 번째 마디가 시작하면서 B, B, A, C 샵 이라고 해서 음표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요 음표의 이름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악보가 제대로 들리면 이 음표가 이게 몇 박자짜리인가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요 노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얘가 몇 박자다, 음정은 어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 4분의 4분 저 뭐지 4분 음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리커스를 적용한 여기에서 요 음표에 해당하는 애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바, 라인 해서 그러니까 마디의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예 음악에서 여기서 지금 음악이 끝났다 뭐 이런 걸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있어서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요 노트만 보겠다. 그리고는 여기에 요 코멘트 부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노트를 다 프린트를 해 다오. 그런데 요 아이의 피치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음악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피치가 음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한번 다 프린트를 해 봐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식으로 before, before, before 그다음에 그래서 요 얘가 몇 번째 옥타브다. 왜냐면은 도가 이렇게 아래쪽에도 도가 있고 위쪽에도 도가 있고 더 위쪽에도 도가 있고 해서 그거를 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리스트에다 저장하자. 그래서 처음에 블랭크인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걔 이름을 하필이면 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에다가 어펜드 그리고 이 피치에 이런 프로퍼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임 위드 옥타브 하면은 딱 요런 식의 모양으로 얘를 적어줘요.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인제 다른 음악들에서 이렇게 막 뽑아올 거기 때문에 어 잠깐 질문을 답을 보면 음 12 번과 13 번. 12 번과 13 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음악을 저장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대로 저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이 음악의 포맷들이 예에서 예로 넘어가고 예에서 예로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 막 호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뮤직 21을 만든 사람들이 이 만든 사람들인지 들인지 들 만든 사람인지 만든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번째 음정들만 다 뽑아내라 뭐 막 이런 식의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이해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음악 이론을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거는
어떤 음악이 있을 때 그 음악의 음표들에 해당하는 애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extract note하고 요 x를 주면 돼요. 근데 이 x가 인제 하필이면 그 뮤직 21에서 이제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 뮤직 21이 가지고 있는 그 뮤직 21 포맷의 데이터이어야겠죠. 그래서 템프 만들고 recurse 예 note 그리고 거기다가 append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S에다가 어떤 음악을 받았는데 일부러 3 번을 봤어요. 3 번이 소프라노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4 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들만 뽑아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extract note 그리고 S 4 번 그리고 걔를 music note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을 시켜라. 그리고 music note를 다시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알토 파트에 있던 애들만 쭉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하나의 리스트로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바꾸면 다른 파트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에서 필요한 음들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리스트를 보고는 이 리스트를 보고 '아름답다.'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있으면 이걸 다시 음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든 함수가 data to music 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data to music은 어 이 리스트를 받아들이고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음표들을 하나하나씩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어 나가냐면은 여기에 보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뮤직 21에서 제공해 주는 클래스인데 이 스트림 안에다가 내가 첫 번째 노트는 뭐다. 두 번째 음표는 뭐다. 세 번째 음표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넣어 주면 그게 음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가지고 그래서 요 I에는 여기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A3 뭐 E4 뭐 F# 4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노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요 스트림에다가 하나씩 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 다 넣어 주고 그다음에 걔를 보여다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트림을 리턴을 해 다오라고 하는 게 이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뮤직 노트가 아까 우리가 만들은 파이썬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파이썬 리스트를 다시 음악으로 만들어서 걔를 DT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시키고 그 DT를 플레이를 해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악보가 보이고 그리고는 요 버튼을 누르면 이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맘대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본 게 내가 아는 내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 외우고 있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었어. 솔솔랄라 솔솔미 무슨 노래인지 알죠?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마이송이라고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냥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가 솔이에요. 예. 그래서 G4, G4 그다음에 A4, A4 하면서 이렇게 쭉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음표의 이름이 이 뮤직 21이 이해할 수 있는 음표의 이름이면 걔를 그냥 음악으로 항상 만들어 줘요, 얘가. 그래서 이를 실행을 시켜 보면 예 여기에 솔솔랄라 솔솔미 이렇게 음표가 만들어지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에서 내가 필요한 음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음악도 여전히 리스트로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저장된 리스트를 다시 음악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콜앱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내가 만든 요 음악을 여기에 D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뮤직 21이 전해주는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DT write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디라고 적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미디가 데이터 포맷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디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을 해라. 그리고 파일 이름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뭐 abcd.mid 그러니까 미디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이 확장자가 .mid로 끝납니다. 그래서 걔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abc.m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는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냐면은 콜앱의 왼쪽 부분에 보면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 폴더를 눌러보면 이 폴더 안에 abc.mid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걔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디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우리는 지금 이 노트만 악보에 넣은 상태고 타임 시그니처 이런 거 포함이 안 됐는데 이 플레이가 잘 되는 이유는 그런 걸 안 넣으면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뭐냐면 그냥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워낙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 예라서 그러는데 사실 음표만 주면 그거 가지고 연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 음표는 별 말이 없으면 그냥 걔는 다 4분 음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보면 다 4분 음표고 아마 기본이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음표만 줬어도 지금 길이를 안 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안 정해 주면 얘는 그냥 다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 음표다. 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고 나면 이 악보를 연주하는 건 예, 항상 연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냥 숫자를 써서 아니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자를 쭉 써서 여러분들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얘를 미디 파일로 저장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맥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 미디 파일을 그냥 누르면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아마 맥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게러지 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거고 그냥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 미디 파일을 누르면 보통 윈도우즈에 있는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미디 파일이 굉장히 어 간단한 파일이어서 간단하다고 해서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 대부분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디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숙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미디 파일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한번 플레이 시켜 보고 그리고 그게 내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 요 DT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 정한 그 변수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 걔를 그냥 저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학번을 가지고 저장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박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듯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듀레이션을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마다 얘 노트는 뭐다. 얘 듀레이션은 뭐다. 라고 일일이 다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작곡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거여서 일단은 우리는 그냥 모든 음악이 박자 없이 다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는 음악만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아까 보여줬듯이 이 뮤직 21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튜토리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파이썬을 배워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근데 음악은 아는데 컴퓨터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리스트가 뭐다. 그다음에 뭐 포르프는 어떻게 돌린다. 뭐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걸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듀레이션, 그러니까 피치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옥타브에 속하는가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듀레이션이 요렇게 요 듀레이션 이러면서 사실은 숫자로 넣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1.5배 뭐 2.0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트에 대해서 요 음표는 그러니까 몇 초, 그러니까 몇 박자를 연주하는 애다, 이런 거를 다 숫자로 넣어 주든지 아니면 말로 넣어 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배운 서양식 음악에서는 사실은 뭐 16분의 음표, 아니야, 뭐지? 8분 음표, 8분 음표, 18분, 16분 음표, 그 정도가 끝인데 이 세상 박자 중에는 그렇지 않은 박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박자도 표현할 수 있게, 여기에서는 사실 다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기다리십시오. 자신이 음계를 만들어서 저장한 미디 파일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미디 파일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잘 만드는데, 컴퓨터가 만들면 그렇게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든 거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아까 바하의 음악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미디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이거는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만들 수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세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심한 일을 막 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요 바하의 120.6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이 뮤직 21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보면 4개의 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의 악보에다가 그냥 만들어 버릴 수가 있더라. 그럼 이런 악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까 본 악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다 똑같은 음표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피아노를 칠 줄 아는 학생도 이걸 보고는 내 생각에는 못 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악보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누르기는 하지만 이게 좀 심하죠. 근데 여전히 들어보면 아름답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악 파일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뭔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음악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장한다. 이것까지를 이제 알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 음악 부분은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리고는 얘를 어떻게 텐서플로우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기 전에 일단 잠깐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많아서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더 받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하트를 마구 보내주면 되고. 금융공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금융공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음표들, 이걸 쭉 만들고 나면 이걸 나중에 숫자로 바꿀 거거든요. 얘는 그냥 시계열 데이터일 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음악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나한테는 그냥 시계열 데이터고, 또는 다른 관점에서 얘는 그냥 주가예요. 그래서 '주식의 가격을 예측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문제나,
이 음들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음이 나올까를 맞추는 문제는 사실은 한테는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상화가 돼 있죠. 앱스트랙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은 음악으로 했고 그다음에 RNN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또는 어떤 때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그냥 순서를 가지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그걸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금융공학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쉬워서 별로 질문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텐서플로우와 얘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임포트 넘파이, 그다음에 임포트 텐서플로우, 그리고 뮤직 21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부터는 플레이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플레이는 이제 '아 얘가 음악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고 여기 쇼도 이제는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쇼를 쓴 이유가 과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는 악보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음표들을 음악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얘가 컴퓨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얘는 다시 숫자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전히 S라고 받았는데 이번엔 여기에 S5면은 3 번이 소프라노였고 4 번이 알토, 5 번이 테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만든 익스트랙트 노트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5 번을 가지고 한번 익스트랙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 보면 여기에 요 테너 파트에 해당하는 요 음들이 여기에 음표로 기호로 쭉 쓰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는 질문이 있군요. 예. 예. 5시 지나도 질문 받을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5 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쵸. 여태까지 했던 거는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데 걔가 이제 XML이라고 하는 이제 스페셜한 포맷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리스트의 형태로 음표를 뽑아내기 그리고 그 리스트 형태의 음악을 다시 악보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 리스트 형태의 음표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나 그다음에 만약에 또 숫자가 있다면 걔를 다시 어떻게 음악 기호로 바꾸나.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텐서플로우 모델을 그냥 다음과 같은 숫자가 주어졌는데 모델을 돌린다. 그게 마지막 순간이지만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위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테너가 S5인가요? 왜냐하면 알토가 3 번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0 번은 타이틀이었고 1 번은 뭐 카피라이트였고 뭐 2 번은 뭐였고 해서 3 번이 소프라노고 4 번이 알토고 5 번이 테너입니다. 근데 이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포맷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지금 소프라노가 3 번이었지.' 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S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프린트할 때 그 순서를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5가 테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자 이것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얘를 블랭크로 만들어 놓고 자 set을 보면 자 우리가 어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데이터 타입에는 처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4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인트, 하나가 플로트, 하나가 스트링 그리고 또 하나가 불리안.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한 이제 또 좀 더 어드밴스드 된 데이터 타입으로 뭐가 있었냐면 리스트가 있었고 튜플이 있었고 딕셔너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리스트는 우리가 잘 알 거고
튜플은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면서 가운데 쉼표 있는 애가 튜플이었고, 딕셔너리는 우리는 많이 사용을 안 했지만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게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셋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집합은 같은 원소가 반복되면 그 원소를 한 번만 적는다죠. 그래서 아까 본 이 DS에는 여러 개의 음표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는데 셋을 적용시키면은 그 유니크한 애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A3가 이게 첫 번째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A3가 있고 A3도 있었고 B3도 집합의 원소로 있었고,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집합의 원소로 있는 아이들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셋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문자열에 사용된 기호들이 무엇이다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텐서플로우에서는 버캐뷸러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버캐뷸러리라고 부르죠. 근데 흔히 이제 버캐뷸러리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버캐뷸러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요 s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애를 보면 DS에다가 set을 적용하고 그럼 유니크한 애들만 있을 테고, 근데 이 형태가 이게 set이에요. 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를 다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를 vocab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의 이름에다가 저장을 시켜 주겠다. 이게 내가 지금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사용되는 vocabulary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다면은 그러면 이 vocabulary는 뭐가 들었나? 요 vocab을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vocabulary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단어들이 뭐뭐뭐만 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텐서플로우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이 좀 긴데 TF, Keras, Layers, Experimental, Pre-Processing, String Lookup.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나? 못 외웁니다. 나도 못 외우고 이건 가서 맨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걔를 스트링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식으로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음악 기호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스트링 룩업. 그래서 이 레이어는 해주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음표를 다 뉴메리컬 아이디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다음과 같이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이름을 보면 tf keras layers experimental preprocessing string lookup이고, 그다음에 뭘 주냐면은 사용하는 버큐브러리가 뭐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만을 나의 버큐브러리로 사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vocab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를 F1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펑션 1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텐서플로우 코드에 가보면 아래에서 팩터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셋이 똘똘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개런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 안에 있는 엘리멘트가 반드시 알파베티컬 오더로, 원래 DS의 순서 잠깐만 가서 보면 그렇죠. 알파베티컬 맞는데 알파베티컬 오더로 정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스트링이 숫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별의별 기호로도 시작할 수 있고 해서 셋은 그냥 주기는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라고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내가 나중에 맞추겠다, 알파벳 순서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얘를 다시 소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 줘야만 확실하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예 그냥 순서는 자기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순서는 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 스트링 룩업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그걸 F1이라는 이름에다 저장을 시켰는데 원래 얘의 이름은 원래 얘 이름이 아니라 텐서플로우에서 이걸 사용한 예를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의 이름을 id from character 뭐 이렇게 지어 놨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난 그게 아니라 난 그냥 F1이다. 예. 그래서 F1이 있는 이유는 F2도 있으니까 F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F1이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F1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음악 기호들이 음악 노트들이 그러니까 뭐 C, D 이렇게 써 있는 애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은 그 음악을 숫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뭐 C, F 샵 뭐 이런 애들을 그냥 숫자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한테는 그냥 데이터가 주어진 거지 이게 뭐 바하의 몇 번 곡에서 왔는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데이터가 주어졌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지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TF 텐서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2개 그러니까 지금 이 음표의 개수가 72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타입은 int 64 하면서 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0하고 1이 없어요. 이 숫자에. 그래서 왜 0하고 1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스트링 룩업이라고 하는 레이어 자체가 0하고 1을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0은 뭐냐면은 0은 그냥 빈게 0이에요. 예. 그래서 스트링이 0이고 1번은 누구하고 매핑을 시키냐면은 unknow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음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음표만 지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음표가 나타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버캐뷸러리로 얘를 지정했는데 이거 말고 새로운 음표가 하나 나타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F1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 F1이 그 새로운 음표는 1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unknown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지금 보면은 1번이 0번과 1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가 뭐냐면 2번이거든요. 근데 2번이 누구냐 하면 2번이 모르겠다. 아무튼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 264 여기 보면 55 하면서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은 애죠. 그래서 이거를 악보를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테너 파트를 보고 있는데 요 첫 번째 음표와 두 번째 음표는 다른 음표입니다. 샵이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 음표도 다르죠. 하나 올라가니까. 근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서로 같은 음표예요. 예, 같은 음정이죠. 따라서 여기에 보면 지금 둘 다 5번, 5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음표들에 해당하는 애들을 그냥 하나의 정수로 쭉 매핑을 시킨 겁니다. 이게 스트링 룩업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고 그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음악도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여기에 뭐 3, 5, 7, 8 막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다시 음표로 옮기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를 쓰냐면은 또다시 한번 스트링 룩업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쓴 스트링 룩업에는 여기에 invert equal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nvert equal true가 없는 애는 스트링을 보고 숫자로 바꿔주는 애고 invert equal true는 숫자를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했던 그 스트링을 돌려주는 그런 레이어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얘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기의 버캐뷸러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캐뷸러리로 누구를 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버캐뷸러리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F1에서 사용했던 버캐브러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F1에서 사용했던 버캐브러리를 가져오냐면은 우리가 그냥 만든 버캐브러리는 0번과 1번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스트링 룩업이 0번과 1번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꼭 0번과 1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스트링 룩업을 좀 더 조절을 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단어는 없는 단어로 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캐브러리는 버캐브러리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F1이라고 하는 애가 0번하고 1번을 지가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0번과 1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버캐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 인버트를 하는데 라고 하는 게 F2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2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DS는 여전히 뮤지컬 노트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F1을 적용해 준 애를 TMP라고 하는 변수에다 적용시킬 거고 그럼 이 TMP는 숫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TMP에다가 다시 F2를 적용하면 인버트를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악보에 해당하는 그 기호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실제로 나타나요.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이 보면 D4, D#4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리의 문제도 여기 지워버렸고요. 여기도 보면은 예, D4가 첫 번째 D#4, 뭐 E#4 이러면서 예, 결국은 잘 이렇게 인버트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B, B 이러면서 뭔가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어, 추세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몇 번으로 할 건가는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스트링 룩업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서 A는 뭐라고 부르자, B는 뭐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정해 놓으면 걔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숫자가 다를 겁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실행시키면 여러분들 거나 내 거나 사실은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랜덤하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예 설명하면서 놀랐던 게 사실은 요 내 기억이 맞다면 요 5번, 5번에 해당하는 애가 11번, 11번 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5번, 5번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숫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과 내게 서로 같을 거이기 때문에. TMP는 그냥 아무 변수나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자, 얘를 커멘트로 만들고 그냥 TMP를 보겠다. 그러면 그냥 이게 TMP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얘를 A라고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A. 그리고는 지워버렸네. F2에 A를 보여다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원래 음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원래 음표로 되돌아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왜 이렇게 B 같은 게 붙어 있을까? F2에서 왜 F2에서 왜 F1의 버캐뷸러리를 사용해야 되냐면은 F1에서 우리가 처음에 버캐뷸러리를 지정을 해 줬죠. 근데 이 버캐뷸러리에는 뭐가 없냐면은 0번과 1번에 해당하는 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빈칸과 그다음에 unknown이라는 애가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 얘를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get
버캐뷸러리가 아니라 그냥 버캐뷸러리를 하면은 요 2번이 다른 애로 매핑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F1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 버캐뷸러리 이 플러스 0번과 1번을 포함한 애를 이 인버트를 하는데 사용할 버캐뷸러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이제 F1, F2의 의미고. 자, 그래서 이제 F2에 아까 예, TMP가 없어져서 또 이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어찌어찌 해서 바꿀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코드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 다시 TMP로 바꿔놔요. TMP 여기도 TMP. 그래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예, 이렇게 보면 뭐 아이닷 뭐 디코드 UTF-8 뭐 이러면서 이 B라고 표시되어 있는 애는 걔를 뭐라고 표시한 거냐면은 바이트의 형태로 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스트링 형태지 바이트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링은 바이트 형태나 스트링 형태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텐서플로우는 다룰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이런 스트링도 다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표현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를 다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형태로 바꿔다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그냥 마이 리스트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트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케이인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이 문제는 뮤직 21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얘네 음표를 보고 그거를 예, 뮤지컬 노트로 바꾸고 예, 그 음악의 그 애들을 바꾸고 걔를 연주하는 거는 뮤직 21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뮤직 21이 앞에서 제일 앞에서 그리고 제일 끝에서 하는 일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A3, D4 뭐 이런 애들이 쭉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는가 그리고 숫자로 바뀌는 애를 다시 원래 상태로 어떻게 바꾸는가를 하기 위해서 TensorFlow, Keras, Layers, Experimental, Preprocessing 그리고 스트링 룩업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다. 스트링 룩업에는 버캐뷸러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버캐뷸러리를 처음에는 셋을 이용한 애를 가지고 버캐뷸러리에다 넣고 두 번째로 인버트를 시킬 때는 첫 번째 사용했던 버캐뷸러리를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게 서머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 번씩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번호에 해당하는 음악을 가지고 왔고 하필이면 3번이 소프라노였으니까 소프라노를 익스트랙트 해왔고 거기에 노트를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셋의 형태로 만들었고 그래서 유니크한 애들을 찾아냈고 그 유니크한 애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버캡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F1과 F2라고 하는 스트링 룩업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스트링 룩업 레이어는 버캐뷸러리로 방금 전에 만든 버캐뷸러리를 사용하고 두 번째 스트링 룩업은 인버트를 하는 스트링 룩업인데 앞에서 사용했던 버캐뷸러리 그러니까 F1이 사용했던 버캐뷸러리를 가지고 와서 나의 버캐뷸러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DSA에 대해서 F1을 적용해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가 할 부분이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뭔가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아웃풋에다가 F2라고 하는 레이어를 적용시키고 거기에 있는 넘파이 부분만 봐서 걔를 템포에다 저장시키고 그리고 그 템포를 하나하나씩 돌려가면서 다 디코드를 해서 마이 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뮤지컬 코드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를 데이터 투
뮤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적용시키면 걔가 여기에 있는 악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음악을 들려준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1시간 동안 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은 꼭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얘가 뭘 하는 아이인가? 사실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죠. 예. 일단 템프에 뭐가 들었는지를 해보면, 저 위에서부터 해서 템프를 하면 어찌어찌해서 만든 우리의 인풋일 수도 있고, 사실은 마지막 아웃풋도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웃풋이든 인풋이든 이게 텐서라고 하는 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 텐서로 돼 있으면 참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예, 이게 템프 0번 했더니 넘파이 2. 그래서 얘를 여기에 있는 이 넘파이 부분만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템프 닷 넘파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은 아까 그 텐서라고 되어 있던 그 데이터 형태에서 넘파이 부분만 빼서 보여줘요. 그게 이제 이 템프를 잠깐만, 템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걔의 그러니까 템프 자체가 이게 아니었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래 있던 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예, 여기 부분을 보면 원래 템프는 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로 되어 있던 애를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그 숫자로 바꾼 애를 에다가 F2를 적용한 이거 자체가 지금 저 학생이 설명한 건 없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 얘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요 부분을 물어본 거여서, 이 템프는 아무튼 이미 다 넘파이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템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한 줄을 더 넣어보면, 여기에서 템프를 보면 템프는 이미 어레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형태인 얘를 하나하나씩 불러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리스트를 만들고 I for I in 템프 라고 하면 이게 D4, A4 하면서 하나씩 보이죠. 이게 이제 이 밖에 있는 포문이고, 그런데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요 I번째에 얘를 디코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요 B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디코드 한다라고 그러니까 디코드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디코드, 그다음에 UTF-8 이렇게 적어주면 앞에 있는 요 B 부분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UTF-8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런 종류의 컴퓨터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알파벳밖에 안 쓰죠. 그래서 숫자와 알파벳 그리고 몇몇 개의 기호를 어떻게 컴퓨터 코드화할 것인가라고 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이름이 아스키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영어 단어가 아니라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리고 얘를 아스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가 이 세상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 아스키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각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은 더 심한 문제겠죠. 한자, 예,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아랍, 뭐 수많은 나라들에서 다 자기네 나라 버전으로 맞는 애들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숫자,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이런 컴퓨터 코드를 표현하자라고 막 만들어 놨더니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고민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은 UTF-8입니다. 이게 UTF-8도 있고 UTF 뭐 64도 있고 뭐 16도 있고 뭐 이거 앞에 버전도 있고 해서 이 디코딩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데 뭐 한글이 깨져서 보인다. 많은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UTF-8으로 인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똘똘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 똘똘한 방법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A를 나는 뭐 32라고 하겠다. 그러면 B는 뭐 33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1대1로 번호하고 대응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문제였던 게 기억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게 문자인가까지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타자기에서는 뭐 이게 이제 2 벌씩이니 3 벌씩이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해 왔고, 중국은 더 심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중국 한자나 이것도 하나의 중국 한자고 이것도 또 하나의 중국 한자고. 그래서 얘네가 다 다른데 중국 한자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세상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이모티콘도 그것도 사실은 컴퓨터 코드로 하나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면은 뭐 UTF-8이 뭔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은 어 따로 공부해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쫓아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숙제를 더 쉽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새로운 곡을 만드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악을 정하세요. 여기에 BWV 120.6 말고 아까 보여준 그 코르푸스 리스트에 가면 다른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보면은 NP 랜덤 초이스 데이터셋 사이즈 35 이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음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만든 음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웃풋에다 넣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 바꿀 부분이 딱 두 군데밖에 없네요. 여기하고 여기. 어 그리고는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35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요 사이즈 35는 몇 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0 개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아까보다 악보가 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그래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세이브해서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더 노력만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24 분이죠. 1분 이상 만드세요. 그래서 1분 이상이 되는 어 곡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길게 못 만들겠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봐라.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이즈를 늘리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지금 마이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이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말하는 그냥 리스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얘를 3배를 하겠다. 그럼 얘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해 보면 원래 마이 리스트는 24초 짜리였는데 list has no attribute. 그렇죠. 리스트는 그런 attribute이 없죠. 그래서 data to music 그리고는 그래서 마이 리스트를 그러니까 내 리스트를 3배로 늘린 다음에 그걸 음악으로 바꾸고 걔를 플레이를 하면 악보가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1분 12초가 됩니다. 그리고는 얘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1분 이상인 미디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다가 마이 리스트 곱하기 3을 해준 겁니다. 플레이라고 하는 펑션 안에 show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show가 이 플레이를 하면 show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렙 링크가 아니라 미디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미디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우리 수업의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동영상 링크를 올려줄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3배를 하면 만들어진 노래를 그대로 3번 반복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악보를 지금 반복하는 애이기 때문에. 있는 번호만 extract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없는 번호를 그러니까 없는 걸 extract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있는 거를 extract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지금 오늘 숙제를 못 낼 사람은 없어요,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RNN은 진짜 RNN 이야기만 딱 하면은 한 30분만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돌려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90% 이상은 못 돌려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해이지?' 그리고 남이 해 놓은 걸 보면 그냥 한 5 줄 6 줄이면은 그냥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한 3 일 4 일을 해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모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콜프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하는 거를 지금 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에 약간 아래 보면 이 copy of TensorFlow 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텐서플로우에서 막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실제로 모형을 돌리는 부분은 여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my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죠. 이게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모델 핏하는 이 3 개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델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스트링 룩업하고 막 얘를 뭐 데이터 슬라이스를 하고 막 하는 거는 다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모델에 맞는 형태의 데이터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 이 앞부분이 엄청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해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쉽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데이터 파일을 그 모델하고 맞추는 게 어려운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는 미디가 저장이 그러니까 미디가 그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콜앱에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콜앱에서 돌아간 상태에서 걔를 미디로 저장시키고 그리고 그 미디 파일을 제출하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내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를 굉장히 빨리 피드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학생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자기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다 확인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 12 시까지 제출하는 학생들은 내일 아침에 내가 다 볼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내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해서 보내면 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곡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 지금 레벨에서는 우리는 바하 수준의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나면 바하가 만든 정도 어 물론 그렇게 위대하지는 못하지만 그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뮤직 21 파일은 예 어 요 정도에서 끝내고 다시 두 번째 콜앱인 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콜앱으로 가 볼게요. 심플 RNN 콜앱. 그래서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numpy 임포트하고 tensorflow 임포트하고 그리고는 RNN 레이어 그러니까 사실 RNN 레이어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의 절반 이상을 다 배운 거예요. 처음에 덴스 레이어가 뭔지 알았고 그다음에 CNN 레이어가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RNN 레이어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레이어의 모습은 다 배운 게 됩니다. 그런데 이 RNN 안에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타입의 RNN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심플 RNN, 그다음에 사람들이 부르는 LSTM, 그다음에 GRU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심플 RNN을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그 안에 수식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 RNN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TF keras layers 심플 RNN 하고 뭔가 숫자를 하나 적어 줘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적어주는 이 숫자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뭐 댄스 10 이러면은 '아 노드가 10 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심플 RNN 1이라고 해서 노드가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RNN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는데 여전히 뭔가 비슷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림이 잘못됐어. 이 그림을 너무 믿지는 말고 자 그냥 TF keras layers simple RNN 1 이라고 RNN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요 문장을 보면 지금 for 문장을 0 번부터 시작해서 20번 직전까지 돌리면서 여기다가 floating 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를 프린트를 해 보면 그냥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0 까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뮤직 21을 가지고 쭉 해서 만든 마지막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숫자. 그래서 그냥 이걸 보고 그냥 '이걸 그냥 RNN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얘를 그냥 넣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 에러의 이름을 보면 에러의 이 내용을 보면 뭐 요 몇 번 레이어인가는 이거는 이제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그다음에 1 번이다 2 번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 심플 RNN이 이 레이어하고 incompatible 하대요. 그러면서 expected dimension이 3인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디멘전은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거는 지금 20, 얼마 이내를 받았다. 그러니까 20, 얼마가 이게 그러니까 디멘전이 20 이내를 받았다. 근데 지금 얘가 보면 얘는 디멘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RNN은 3개의 디멘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가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낸 거는 실제로 여기서 이 X의 쉐입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20 왜냐면 20개의 그냥 숫자가 있었고 그게 그냥 하나의 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계산을 못 해요, RNN은. 왜냐하면은 RNN은 RNA 비록 첫 번째 레이어라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인풋 쉐입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RNN의 인풋 쉐입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틀렸다라고 돼 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RNN의 인풋은 다음에 3개인 겁니다. 항상 3디멘셔널이에요. 그래서 그 3디멘셔널의 각각의 것들을 보면 첫 번째 디멘션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number of examples 그리고 두 번째 디멘션에는 time step 그리고 세 번째 디멘션에는 number of features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음악이라고 하는 애를 택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2개의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의 개수는 몇 개냐면 2개예요. 여기 1개, 그다음에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붙어있는 곡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곡이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같은 하나의 곡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여러 개의 이그젬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의 타임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 타임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그래서 타임 스텝은 8개입니다. 일부러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이 똑같은 타임 스텝을 갖도록 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한 번에 음표가 하나씩만 있는데 이 위쪽에 보면 음표가 3개씩 있죠, 지금. 이러면 넘버 오브 피처스가 3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밑에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2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3이 되도록 강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 2개밖에 없어도. 왜냐면은 마지막 이 넘버 오브 피처스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2개의 음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얼마가 뒤에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음악에 8개의 타임 스텝이 있어서 2, 얼마가 뒤에 되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타임 스텝에 3개의 노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수식으로 잘 표현하면 2, 8, 3이 맞는 포맷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배치인데 2개의 음악이 있고 그리고 그 2개의 음악 안에 이 사실은 타임 스텝은 상관이 없어요. RNN에서는. RNN은 특징이 뭐냐면 타임 스텝이 10개면 10개인 대로 받아들이고 3개밖에 없으면 3개밖에 없는 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요 안에 있는 피처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게 RNN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써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심플 RNN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자, 첫 번째 음표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두 번째 음표 있고 세 번째 음표 있고 네 번째 음표 있고 네 개 있는데 첫 번째 음표가 들어오면 처음에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줘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항상 0이에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물론 내가 나중에 이걸 조절할 수 있지만 일단은 0을 줘요. 그러면 요 음표와 0을 가지고 얘가 여기서 뭔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웃풋을 내죠. 여기에. 그러면서 지금 계산한 요 스테이트와 요 음표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자기의 스테이트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음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 셀의 입장에서 보면 요 두 번째 음표와 자기가 받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뭔가를 한 다음에 또 아웃풋을 보내면서 옆으로 또 하나의 스테이트를 보내요. 그리고는 세 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쭉 해서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든 예는 2개의 이그젬플에 8개의 타임 스텝에 3개의 노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개의 노트는 사실 여기에 하나, 둘, 3개짜리 음표가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은 이게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플 RNN을 다 돌리고 나면 마지막에 보여주는 아웃풋은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제일 마지막 노드에서 나오는 그 히든 스테이트만 보여줍니다. 이거 히든 스테이트로 여기 제일 마지막 노드에서의 아웃풋만 보여줍니다. 앞에 거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0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이 10개짜리 디멘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풋이 누구하고 같냐면은 이 히든 스테이트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셀에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면서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10개짜리가 나가면서 옆으로 10개짜리 인포메이션이 가고 여기서 또 가면서 이렇게 10개짜리의 인포메이션이 가고 쭉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웃풋으로 10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타임 스텝이 몇 개다는 RNN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타임 스텝이 있는 대로 다 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돌려줄 애만 돌려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3개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항상 3 디멘전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냥 무조건 다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플 RNN의 기본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심플 RNN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리고 그 심플 RN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의 디멘전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근데 얘가 또 다른 4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아웃풋 디멘전을 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보면은 리턴 시퀀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리턴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구를 true로 누구를 false로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내가 처음에는 이쪽 아웃풋 얘네들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요쪽에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도 만들 수 있고 안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쉐입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냥 RNN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다만 여기에 있는 이 리턴 시퀀스 그다음에 리턴 스테이트 얘를 하는 거에 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나오는 아웃풋들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가 그 숫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얘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은데 얘가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아웃풋 시퀀스의 아웃풋을 받는 건지 마지막 스테이트를 받는 건지 어느 걸 받는 건지를 구분해내는 게 이 RNN을 이해하는 어, 첩경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하고 나면 심플 RNN을 이해하고 나면 LSTM이나 그다음에 GRU는 어, LSTM은 여기에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있을 뿐이고 GRU는 사실은 심플 RNN하고
이 나오는 아웃풋 디멘전이나 이런 애들이 다 똑같아요. 단지 그 안에 들어간 수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약간의 이그젬플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아마도 지금은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어 다음 시간에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결국은 음악 데이터를 가지고 예 노트 뽑아내고 그걸 다시 텐서플로우에 와서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얘를 가지고 랜덤 넘버, 거기에 있는 그 음표들을 이용해서 랜덤 넘버 만들어서 랜덤 넘버로 그 랜덤 샘플링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그걸 다시 다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보고 1분 이상,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작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C, D, E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뽑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이상짜리 미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나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RNN이라고 하는 것의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앞에 들어갈 것과 마지막에 나온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하는 거를 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요 인풋 부분과 아웃풋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요 심플 RNN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마도 그다음 주에도 여전히 RNN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RNN이 여러분들의 파이널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세요. 뒷부분에 내가 너무 빨리 막 나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예 오늘 음악 파일을 만드는 데는 RNN 자체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RNN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댄스 레이어나 CNN보다는 뭔가 좀 더 복잡한 3 dimensional array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아마도 파이널 프로젝트가 캐글 컴피티션이 아니라 어 구글 콜랩으로 만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컴피티션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컴피티션보다 지금 RNN을 내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봤더니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설명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이 RNN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파이널 컴피티션 이 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이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 중이고, 이 RNN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파이널 컴피티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모티콘도 이게 UTF 에이스로 예 뭔가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오늘은 예 코드는 따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옆으로 또 가고 옆으로 또 가고 옆으로 또 간다까지만 설명한, 거의 나도 그 MIT에 서 설명한 그 강사가 설명한 수준 정도로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코드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오늘 보여준 아래는 코드에서 안 돌아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개념만 이해하고 코드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숫자 맞추는 게 이 RNA에서는 아주 이 괴로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는 어찌어찌 맞추면 돌아는 가는데 그렇게 어찌어찌 맞추어서 돌아가면 그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의미도 있으면서 '아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RNN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전히 코딩을 하면 여전히 어려워요 RNN. 이 데이터 사이즈 맞추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주는 개념만 이해하고 다음 주에 코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제 제출할 때 학번 닷 미디 미디가 아니라 이 끝에 I자는 없어요. MID로 끝나요. 끝에 확정자가 3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IDI까지 하면 안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때. 그래서 MIDI
D 미드로 끝납니다. 오늘은 정말 이그젬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3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랜덤 넘버에서 그 랜덤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더 많이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애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랜덤하지만 더 길게 하는 게 이 미디 파일 길이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겠죠. 코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음악 파일 만들어서 MID 확장자로 저장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한번 자기가 들어보세요. 들어봐서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어 다른 학생이 이렇게 들어보면 이 틈없이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꼭 어디서 다른 음악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음악 가져오지 말고 다른 사람 음악 가져온다면 그걸 거기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하면 됩니다. 어 뮤직 21 그리고 콜프스. 뮤직 21 CORPOS 로 가면은 여기도 있고 자 List of work found in the music corpus. 그리고는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만 읽어보세요. 조금만 읽어보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여기 뭐 바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차르트, 베토벤 어 여러분들이 알 만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랜덤하게 해 보면은 더 즐겁겠죠. 최종 과제는 15가지 배운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 최종 과제. 오늘 숙제는 그냥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까지만 알면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으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코딩 이야기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숙제할 때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 봤으면 지금쯤이면 이 잘은 못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쓰지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은 내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남겨요. 그래서 "학생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기 때문에 그게 코멘트가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내고 내가 이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일요일 날 밤 12시 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에 미리 내서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일요일 날 딱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출할 수는 없는데 "내가 잘못됐다." 이러면 그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세팅을 잘못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만점은 1 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1 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을 1 점으로 고치려 1점 만점으로 고치려고 했더니 그러면 성적을 다다시 매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번 거만 지난번 거만 100점 만점에 1 점이 만점입니다. 예. 만점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파이널 프로젝트도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초쯤 되면 내가 파이널 프로젝트를 어나운스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리고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3주 동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내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성적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이 A 플러스다 아니면 뭐 A 마이너스다. 그 여러분들 앞에 숙제 낸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의 성적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이널 프로젝트 냈는데 이거 학생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은
잘못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앞에 코랩의 앞부분에 있던 셀을 돌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강의의 앞부분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걸 인스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하나의 파트만 하십시오. 예, 하나의 파트만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모든 파트가 다 믹싱되어 있는 거는 어, 그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엄청난 작곡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이 RNN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1, 2, 3, 4, 5, 6, 7, 8, 9 에서 100 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RNN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 일단 이 데이터 포맷, 그러니까 데이터 그 왜 3 디멘전으로 하는가, 그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음악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머릿속에 아주 팍팍 들어오거든요. 이게 '아, 두 개의 음악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각 스텝이 있고 거기에 세 개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작곡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막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최소한 뭐 이 정도 그냥 돌려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예, 100 점이 아니라 어 1 점이라고, 1점 만점에 1 점으로 줘야 되는데 예, 100점 만점에 1 점으로 줬을 때 1 점이 만점입니다. 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일 이상 밤샐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분 정도 더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이거는 예, 아주 즐거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하의 노래 가져와도 되고 예, 베토벤도 좋겠죠.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어 빨리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주말을 즐기세요. 예? 주말을 즐긴 다음에 숙제를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숙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주말에 예, 잘 쉬고 아르헨도 좀 공부해 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 일단은 웨이트가 무조건 정해져요. 그리고 그 웨이트가 똑같은 웨이트가 계속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옆으로 갈 때 여기에 X0 들어오고 그다음에 X1 들어오고 할 때 이 웨이트가 동일한 웨이트가 여기 다 정해져서 마지막에 아웃풋 또는 뭐 스테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다음 아이터레이션에서 요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웨이트가 업데이트된 웨이트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옆으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를, 그게 나의 y 해시 되는 거고 그걸 실제 나의 y와 비교를 한 다음에 다시 웨이트를 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똑같은 웨이트를 각 옆에 셀로 전달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말이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아이터레이션이 돌아갈 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터레이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이 옆으로 타임 스텝이 움직이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아, 여기서 굳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옆으로 움직일 때 누가 업데이트가 되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요 히든 스테이트들. 이 히든 스테이트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라고 이야기 이거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아니거든요. 이건 웨이트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웨이트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얘기했을 일은 없을 텐데 어 몇 분쯤인지 그 얘기가 몇 분쯤에 나오는지 비디오에서 그걸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예. 한 번의 반복 시행 내에서는 동일한 웨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한 차례의 반복 시행이 끝나고 나면 로스가 계산될 때 로스가 계산된 다음에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쭉 계산을 하고 그때 또 y 햇을 만들고 그 y 햇을 가지고 또다시 로스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웨이트를 업데이트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